안녕하십니까. 전업투자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인 갭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스터디 해온 분들,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장부기장과 법인세 신고를 해서 장부기장도 하고,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공제와 불공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인테리어 부분을 어떻게 비용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부동산 우리가 이제 법인을 이용해서 주택 같은 것을 1억 미만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해서 기업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법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12월까지 결산 내용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샀을 때 어떻게 인테리어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 처리 부분과 또 하나는 법인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부동산은 양도세를 추가과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수익이 났을 때 특히 여기서 대상은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로 처리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법인은 영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는 소득금액, 이 소득금액은 뭐냐면 그러니까 입금에서 송금을 뺀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소득이 난 게 2억이다. 2억 이하일 때는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변경한다. 그 다음에 임대업인 경우에는 뭐 5억까지 과표를 올려주고 임대업은 20%고 일반 업종은 10%로 하겠다.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이 지금 현재 3천억 초과가 됐을 때 25%인 거를 24%로 낮추는 거는 합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과표가 2억 이하 10%인 거를 5억 이하 10%, 그다음에 임대의 경우에는 5억 이하에도 20% 세율로 바꾼다. 뭐 이런 내용들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돼 있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최고 과세는 24%이고 최저는 2억 이하 10%. 그래서 법인에서는 모든 매출과 비용을 제외해서 소득이 난 금액이 2억 이하의 경우는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10%. 그런데 만약에 주택이라든가 비사업용 토지를 구매했다가 매수해서 보유하다가 판매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 차익의 20%를 추가과세라는 명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같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부동산 법인 경우에는 만약에 1월 달에 부동산을 매도했으며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하고 5월 달까지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14개월 이상 세금을 늦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와 양도 차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택에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분만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한 시간이 넘어가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와 추가과세 설명이 됐으면 이제 부가가치세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 2, 3월 달 거를 4월에 4, 5, 6월 달 거를 7월에 이렇게 분기별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금액이 작거나 환급받을 게 없으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에 8월부터 12월까지를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2023년 1월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가세 환급이란 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살 때 냈던 부가가치세. 그걸 뭐라 하냐면 매입이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매입한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물건을 팔아서 부가가치세를 받은 매출 부가가치세. 그래서 매입이 많으면 환급, 매출이 많으면 납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거를 세무적으로는 공제한다, 불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공제합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받겠습니다. 불공제합니다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 1억짜리 주택을 매수했어요. 거기에서 1,000만 원의 인테리어를 했다면 1억 1,00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1억 3천에 팔았으면 2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의 20%를 추가과세로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세는 별도로 계산해서 10%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취득 원가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테리어를 했다. 주택을 매수했고, 지금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은 주택에 관련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주택을 매입을 하고 수리를 했을 거예요. 어떤 걸 했냐면 화장실, 그냥 타일 교체 또는 도기, 수전 같은 거를 교체할 경우, 벽지 장판 또는 마루를 교체했을 때, 그 다음에 일부 베란다 타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관 입구 타일을 새로 덧방을 할 경우나 화장실 타일 덧방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싱크대, 그다음 주방 가구를 새로 설치했거나 페인트나 방수 공사를 했거나 보일러 수리, 그러니까 보일러 수리라는 건 뭐냐면 전체 바닥을 뜯어내서 배관을 다 교체하지 않고 보일러만 수리한 거. 그다음에 조명이라든가 전기, 콘센트라든가 버튼 같은 거, 뭐 문 교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수익적 지출이 뭐냐면 이 쉽게 얘기하면 이 자산, 주택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익을 목적으로 지출했다 해서 사용할 수익의 목적으로 지출한 게 수익적 지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단순 비용 처리를 합니다. 단순 비용은 뭐냐면 법인세로 까는 거예요. 이 비용 쓴 거는 주택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단순 비용 처리해서 법인세에 깝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비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신고할 때 불공제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장실 설비를 교체할 때 200만 원에 부가세를 20만 원 더 달라고 해서 220만 원으로 하는 일반 사업자가 있고 200만 원에 그냥 간이과세자가 현금 영수증 지출 중개만 끊어준다고 하면은 굳이 20만 원을 더 내서 부가세를 냈고 세금 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까놓고 말씀드리면 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처리하나 200만 원을 주고 영수증을 끊으나 비용 처리는 똑같아요. 돈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래서 수익적 지출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부가세를 끊으면서까지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 드는 거예요. 여기서 불공제란 건 뭐냐면 주택은 면세 사업이에요. 면세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벽지 이런 거 벽지 같은 거 했을 때 도배장판에서 80만 원에 88만 원 납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에서 그냥 80만 원에 현금 영수증만 끌어준대요. 근데 88만 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다른 사업자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80만 원 그냥 하시고요. 추가 요금을 더 달라고 할 때 굳이 수익적 지출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가세를 더 주고 비용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시에만 경비 처리가 돼요. 물론 법인에서 비용을 지출한 거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경우 끊으셔야죠. 그렇게 하면 비용 처리가 되지만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본 쪽 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는 환급을 받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택에 관련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된 지출은 부가세는 환급을 절대 못 받아요.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득 원가에는 계산이 돼요. 자본적 지출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에 샀지만 자본적 지출을 500만 원, 수익적 지출을 500만 원 했을 때 원가는 1억 5백이 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포함이 돼요. 어떤 거냐면 화장실 올 리모델링. 여기서 올 리모델링은 타일 다 깨고요. 기존에 이게 뭐냐면 오래된 화장실을 올 리모델링 하는 경우. 그래서 인테리어 하기 전에 아주 오래된 낙후된 화장실 사진도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베란다 확장을 해서 베란다 확장하고 밑에 보일러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늘렸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해결돼요. 그다음에 사시.
사시 전체에 바꾸는 건 다 자본적 지출로 많이 돼요. 그다음 난방시설, 여기서 보일러는 안 되는데 난방시설 중에 어떻게 바닥을 깨고 엑셀 파이프 같은 걸 다 교체하고 보일러까지 다 교체했을 때 난방시설 교체. 그다음 홈 오토메이션.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거는 인터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홈 오토메이션 공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경매에서도 얘기하지만 출입구에서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를 모두 받는 전기선을 우리 거실에 아트월 벽에 붙이게 되면 실제로 전선을 파기 위해서 전체를 다 뜯어서 마감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 난방이라든가 보일러에 연결하는 홈 오토메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을 해줘요. 그거와 비슷한 게 시스템 에어컨. 그냥 에어컨 다는 거지만 시스템 에어컨 처리를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로 왜 그러냐면 에어컨이 붙음으로써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자본적 지출이고요. 여기서는 100%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돼요. 또는 지출증명, 사업자 등록으로 받은 거.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부가세 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시면 안 돼요. 불공제 처리를 하고요. 이거는 부가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건 어디에 들어갔느냐? 요거는 추가가사의 취득 원가가 돼요. 그러니까 자산의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1억이 아니라 1억 500으로 현재 취득 원가가 계산되고 이 500만 원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에 포함됐다가 매출에서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 20%가 줄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 처리는 법인세기 때문에 10% 처리를 하지만 자본적 지출은 10%가 아니라 2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얘기해서 같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면 당연히 추가가세를 줄이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보통 수익적 지출 3, 자본적 지출 7 정도 비율을 유지하세요. 요거는 이제 뭐 정확한 기준은 아닌데요.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공사를 했을 때 자본적 지출을 700만 원 정도, 그다음 수익적 지출, 벽지, 장판, 싱크대, 뭐 전기 조명 교체 비용 300만 원 이렇게 비율로 책정을 하셔서 자본적 지출로 취득 원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금액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이 금액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하시고요. 세금 계산서는 별도로 끊으셔야 돼요. 이 세금 계산서는 별도. 어떤 업체가 끊어준 게 좋냐면 인테리어 업체가 끊어주면 좋죠. 정 안 되면 샤시 설비하는 데서 샤시 업체가 끊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샤시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그냥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시에 700만 원 잡으시고 나머지 거 인테리어 업체가 300만 원을 잡으셔도 돼요. 아무튼간 이런 형식으로 자본적 지출을 끊게 되면 추가가세가 줄게 되죠.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추가가세를 줄이는 방법은 취득 원가를 올리는 거, 자본적 지출로 세금 계산을 끊고 자본적 지출로 하는 방법. 그래서 이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는 취득 시 냈던 취득세, 뭐 이런 것들, 등록세, 요게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부대 비용,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비용. 매도 시의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법인세로 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시에 공인중개사 복비를 40만 원에 4만 원 부가세를 냈다. 그러면 이 4만 원은 공제, 환급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법인세 항목이니까. 그렇지만 매입을 하거나 할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 주택을 사고 팔고에 들어갔던 비용들 나중에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은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인테리어 비용처럼 주택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은 실제로는 환급 받으시면 안 돼요. 물론 부동산 복비도 주택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매도시 비용을 부가세를 불공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환급을 받으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추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취득 원가를 올리는 방법. 그래서 취득 시의 비용은 근데 이거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냐? 자본적 지출, 이 필요 경비를 올려서 취득 원가를 줄이면 20% 양도 차익에서 이익을 낼 수가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지출 증명, 여기서 지출 증명은 사업자 번호로 발급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 법인카드 이 세 가지만 되고요. 현금으로 하고 아무 내용도 없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도 금액을 낮추는 거죠. 사는 사람 팔 때 싸게 파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을 잘 챙기시고 수익적 지출이나 자본적 지출, 주택에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는 부가세로 불공제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주택에 도배 장판을 했는데 77만 원이 나왔으니 7만 원을 부가세 환급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주택 관련된 인테리어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할 것인지 불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법인으로 주택 투자나 기업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장부 기장과 세무,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인테리어 비용 아끼는 방법 등 다양한 법인 운영에 대한 세금 절세 방법, 그다음에 세무조사 받지 않는 방법, 카드 사용하는 방법, 접대비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스터디를 고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아래 링크를 방문하셔서 네이버 카페에 방문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업투자연구소장이었습니다.